한미 파운드리 동맹이라. 삼성 부활 기회 왔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인텔 말입니다. 한때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텔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텔 제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몰락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이 몰락해 가는 것처럼 인텔 제국도 몰락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텔이 왜 이렇게 몰락을 했느냐? 바로 파운드리 때문입니다. 파운드리라는 것은 주문형 반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파운드리 투자를 잘못해서 쉽게 말하면 고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인텔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인텔이 말입니다. 아주 극비리에 삼성전자의 협업을 타진해 왔습니다. 협업이라는 것은 동맹을 맺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주문형 반도체인 파운드리의 말입니다. 어떻게 협업을 요청해 왔나? 그것도 아주 극비리에 타진을 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 다 필요 없고 인텔의 한 고위 인사가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면 펩 겔싱어, 이게 펩 겔싱어입니다. 이분이 펩 겔싱어 최고 경영자하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만나서 파운드리 부문의 포괄적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인텔은요 웬만해서 외부 기업과 협업하지 않습니다. 인텔은 지금까지 외부 기업과 협업한 것은요 시스코하고 AWS의 계약을 맺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대비 큰 고객을 유치하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금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를 함께 하자. 그래서 TSMC에 공동으로 대응하자. TSMC는 지금 1등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TSMC를 타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극비리에 협업을 타진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인텔도 최악의 위기를 맞았고요. 삼성도 최악의 위기를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인텔이 아주 강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잖아요. 지금 TSMC의 시장이 완전히 장악당하니까 적의 적은 동지가 돼서 오늘날 상승의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시장을 보면요. 지금 파운드리 시장은요. TSMC가 62.3%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1.5%예요. 지금 2024년 2분기를 보면 여러분 지금 인텔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업체 시믹이 5.7%, 대만 업체 UMC가 5.3%,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4.9%, 중국의 하원그룹이 2.1%, 기타가 8.3%인데 인텔은 이 기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2024년 1분기보다 2024년 2분기에 TSMC의 어떤 점유율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 한 기업에 진짜 많은 기업들의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가 지금 계속 주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 회사가 만약에 지진이 나서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 못하면요. 그러면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특정 기업에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에 3개가 다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든 인텔과 삼성이 협업을 통해서 이거 막아보자는 거예요. 이거 막아보자. 사실 인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전 직원의 10%를 해고 통지했고요. 여기에다 파운드리 회사는 분사하겠다. 계열사 알테라도 분사하겠다. 유럽 공장은 건설 중단을 했고요. 글로벌 부동산은 3분의 2로 축소하겠다. 그래서 비용을 100억 달러 정도 절감을 하겠다. 배당은 중단하겠다. 인텔의 상황 진짜 극단적 위기로 점점 몰리고 있죠. 삼성도 그렇다고 틀리지 않습니다. 파운드리만 보고 보면 2022년 208억 달러의 매출을 이루었습니다만은 2023년은 133억 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적자 규모가 2조 원이나 됩니다. 1년 사이에 36.1% 떨어졌어요. 75억 달러가 빠진 거예요. 아마 2024년에 대해서는 지금 지표가 안 나와서 그렇지 2023년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악이죠. 파운드리 사업이. 기본적으로 공장이 말입니다. P2 공장, P3 공장은 30%가 셧다운이 됐다고 이야기하고요. P4나 P5 공장은 공장 짓는 것을 중단했다고 해요. 결국 인텔하고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놓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인텔과 삼성이 협업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날 것인가? 그래서 인텔을 TSMC를 따라갈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가능성이 충분하죠. 왜냐하면 삼성과 인텔이 파운드리 동맹을 맺게 되면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요. 기본적으로 첨단 공정에서는 AI 컴퓨터용 칩셋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 능력도 공급망을 제대로 만들어내서 물류비를 줄여갈 수 있고요. 제품군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설계와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또한 시장도 TSMC를 견제해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점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연구개발은 공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시장에 대한 대응도 공동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삼성과 인텔의 파운드리 동맹은 어떻게 생각하면 삼성에게는 부활의 기회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나 인텔이나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은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예요. 그렇지만 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은 결국은 TSMC를 타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인텔이 뭉쳤다. 지금 극비리에 접촉하면서 협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협업이 잘 이루어지면 TSMC를 추격하는 일도 가능하고요. 또한 TSMC를 넘어서는 일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극비리에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것이 성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가고 있었는데 뭔가 새로운 부활의 신호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삼성전자도 인텔과의 협업을 굉장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상호 보완적 역할을 어떻게 맡을 것인지 정한 다음에 시장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사업 방향이 아마 더 잘 맺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 규모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2024년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1,591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2029년
앞으로 5년 후에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2,700억 달러예요. 5년간 69.5%가 7%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1,591억 달러가 1,109억 달러가 늘어서 69.7%. 그러면 1년에 10% 이상씩 성장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1년에 10% 이상씩 성장하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삼성과 인텔의 협업이 결국은요 삼성전자의 부활과 인텔의 부활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지금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말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이 적극적인 검토한 결과가 삼성전자에게는 더 큰 시너지를 내고 더 큰 실적을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인텔의 펩 겔싱어 최고 경영자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할 것 같고요. 또 이재용 회장과는 극비리에 만나서 아주 지독하게 협업에 대한 것을 협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더 지켜보면서 삼성의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지 못하고 이대로 꼬꾸라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저도 정환진 TV를 통해서 끝까지 노려보면서 여러분 시장 그만큼 말입니다. 강하게 보겠습니다.